어느 늦은 가을밤,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출장 중이었다. 업무를 마친 후 간단히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가려는 순간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야기 하나를 들을 수 있었다. 이 마을 주변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는 무언가 기이한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모험심이 발동해 그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폐가까지는 걸어서 20분 남짓 되는 거리였다. 밤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조차 제대로 비추지 않았기에 나는 손전등을 켜고 길을 나섰다. 길을 걷는 동안에도 기분이 묘했다.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한데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드디어 폐가에 도착했을 때 커다란 철문이 삐걱거리며 나를 맞이했다. 문을 열자 낡고 어두운 내부의 모습이 드러났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조심스럽게 안으로 발을 들였다. 내부는 먼지가 가득 쌓여있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분명히 행복해 보였지만 그 미소에는 어디선가 기묘한 슬픔이 느껴졌다. 한참을 둘러보던 중 누군가 뒤에서 툭툭 내 어깨를 건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혹시 사람들의 말처럼 이곳에 정말 무언가 존재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나는 손전등을 꺼쥐어 잡으며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순간 저 멀리 거실 구석에 빛이 깜박이는 것을 보았다. 거기에는 오래된 텔레비전이 있었고 화면 속에는 눈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눈부신 설원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상했다. 나무로 둘러싸인 이 폐가에서 누군가 전기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때였다. 갑자기 텔레비전의 화면이 꺼지면서 집안은 다시 어두워졌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적이 흐르지 않았다. 분명 무언가가 내 주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나는 긴장한 채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생각했지만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또렷하고 천천히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몇 발자국 물러섰고 그 순간 바닥에서 삐걱 소리가 났다. 그 소리를 신호로 한 것처럼 어둠 속에서 인간형의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되어 보였다. 마치 수십 년 동안 그곳에 갇혀있던 듯한 모습으로 눈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형체는 분명히 내게 손짓하고 있었다. 그것과 눈이 마주치고 나는 갑자기 할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혔다. 마치 그 존재가 나에게 다가오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공포에 질린 나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뒤돌아보지도 않고 전속력으로 폐가를 빠져나와 다리로 전속력으로 마을로 달려갔다. 마을로 돌아오자 숨이 가쁘게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몇몇 주민들이 나를 보고 놀라 달려왔고 나는 그들에게 방금 폐가에 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들은 나를 진정시키며 이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을 건네주었다. 그러면서 자신들도 그 존재가 뭔지 정확히 모르지만 그 존재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 일을 겪은 후로도 나는 한동안 그 폐가의 일을 잊지 못했다. 그 존재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슬프고 애절한 느낌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내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소름 끼치고 길게 전해지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친구들과의 농촌 체험을 통해 벌어진 기묘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여름, 친구들과 함께 농촌 체험을 하기 위해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은 인터넷도 잘 터지지 않고 휴대폰도 거의 사용이 불가능한 조용한 동네였죠. 우리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첫날 우리를 맞이한 것은 푸른 논밭과 높게 솟은 산 그리고 시원하게 흐르는 개울이었습니다. 시골의 정취에 빠져 하루가 지나가는 줄도 모르고 여러 활동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며 어둠이 깔리자 우리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민박집은 오래된 목조 구조물로 군데군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정겨운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 하루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민박집 주인이 이 마을에 사는 동안 겪었다는 기이한 사건들이었죠. 주인 아주머니는 몇 해 전 근처 산에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림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잘못 본 줄 알았지만 그 후로도 여러 차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출신답게 으스스한 전설 정도로 치부하고 웃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하게도 깊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던 중 밖에서 문득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참고 누워있으려 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내 창문 밖에서 무언가 스치는 느낌이 났습니다. 친구들과 눈을 맞추고 침묵 속에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봤지만 어두운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창문이 열리자마자 서늘한 기운이 방 안으로 밀려왔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그 순간 우린 다시 창문을 닫았습니다. 다들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없었지만 피로함에 결국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마을에서 만난 할머니께 전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침착했던 할머니는 잠시 우리를 응시하더니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옛날부터 이 마을에 떠도는 전설이 하나 있지. 산에는 희미한 존재가 하나 살고 있는데 가끔씩 사람들을 관찰하러 내려온다고 하더구나.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농담이겠거니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 밤이 되어서야 그 느낌은 더 강화되었습니다. 마지막 밤, 지난 밤보다 더 짙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날은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체 모를 바람소리와 함께 바닥에서 온 느낌인지 천장에서 온 느낌인지 알 수 없는 무엇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숨죽이며 모두 깨어나 그 소리를 경청했지만 어떤 움직임도 잡아낼 수 없었습니다. 긴장 속에서 밤이 지나가고 결국 아침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소란을 피우지 않고 마을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일을 더 깊이 알고 싶지 않았고 다시 찾아오는 것은 더욱 싫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을을 떠났고 차는 저 멀리 도시 쪽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귀경하는 길, 우리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곳에서의 일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서로의 눈을 마주치면 무언의 합의가 이루어진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 같았으니까요. 이후로도 가끔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 시골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누군가가 다시 가보자는 말을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날 밤의 기억은 그날 밤 우리 모두가 겪었던 그 순간은 잊혀지지 않는 공포로 자리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리의 기우였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농촌의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르는 그 무언가의 짓궂은 장난이었을까요? 여전히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지방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무성한 숲, 그리고 그곳을 둘러싼 미스터리로 유명했습니다. 이 가족은 부모님과 두 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마을 가장자리의 외딴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몇 세대에 걸쳐 내려온 곳이었지만 수년간 방치된 상태로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집을 두고 저주받은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종종 들려오는 집에서의 이상한 소리들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은 외출하여 저녁 늦게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은 날씨 탓으로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생각했지만 둘째, 딸인 수진이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가 집 안에서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 잠자리에 들었지만 수진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귀에 들리는 작은 속삭임 소리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 소리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 같았지만 도무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큰 딸인 설아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가 천장을 긁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설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설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천상의 소리는 멈춰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안심하려고 했지만 문득 시선을 든 그녀는 천장 구석에 붙어있는 불쾌한 검은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몸이 굳어버렸고 그 검은 그림자는 서서히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설아가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를 붙잡아 흔들었습니다. 수진이는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모님이 황급히 방으로 달려왔고 두 딸은 차가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방을 둘러보았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본 것일지도 모른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집안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물건들이 제자리를 벗어나 사라지기도 했고 밤이면 가족들은 낯선 발자국, 소리로 잠에서 깨어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끔찍했던 것은 매일 밤 같은 시각에 들리는 속삭임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로 가족 모두의 심리를 점점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이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짐을 싸고 마을을 떠나는 날, 수진이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주인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망설이는 듯한 둘러보기를 끝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마지막으로 집을 보았습니다. 그곳 창문에는 익숙한 검은 그림자가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은 다시 비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저 또 하나의 전설이 추가되었다고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여전히 누군가가 그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